에이티피컬 페모럴 프랙처 뭐 해서 뭐 최근에 진료 보다 보면은 간간이 오기도 하고 올 때 좀 몰아서 올 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경험 위주로 이제 발표하겠고 일단 이렇게 발표할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다시 한번 해봤었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정의와 특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AFF의 컨트리뷰팅 팩터 그리고 결국에 저희가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간략히 이렇게 주제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 거고 뭐 이제 20년 정도 됐는 그런 개념인데 결국에 이제 본 포메이션이 어, 심하게 감소돼 있다. 뭐 스트라이킹 파인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특이한 모양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고 제일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 논문 관련된 논문은 이제 JBJS의 이제 아티클 인 프레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024년 제일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리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보면은 뭐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하실 것 같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는 결국에 스트레스 프랙처 라이크 브레이크 그래서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흔히 생기는 곳이 아니고 좀 이상한 곳에 생기는데 에이트라우마틱과 로우 트라우마 프랙처 그리고 위치는 뭐 이렇게 됐다.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언급 자체가 2010년도 JBMR 때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상으로는 이제 파티그 페일러 양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논문에서 이런 이제 그림을 보이면서 메이저 피처와 마이너 피처 뭐 이렇게 나뉘는 것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비킹 어피어런스가 이제 라테랄 콜텍스 쪽에 있고 코티칼 시닝 보이면서 메디알 스파이크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시작 자체가 뭐 라테랄 쪽에서 시작해서 트랜스버스하게 올 수도 있고 뭐 오블릭하게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프로드로말 심틈이 이제 있냐 없냐 평소에 아팠나 안 아팠냐 이런 것도 따지게 될 거고 흔히 이제 비피제제라고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데노주마블 했는 경우에도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흔히 우리가 골절 환자 볼 때 보는 거고 에이티피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데노주마블 쓰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리포트가 보고돼서 저는 실제로 데노주마블을 쓰다가 발생한 건 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기전상으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렇게 메이저 피처, 마이너 피처 이렇게 나눠서 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저희들은 그 뒤에 이제 2013년도 버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뀌었는 거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 나머지 것들 이제 안 바뀐 것들은 그냥 메이저 피처 중에서는 미니멀 왈노 트라우마 그리고 이제 컴플리트 프랙처 메디알 스파이크 그리고 뭐 라테랄 콜텍스에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제 무조건 시작하는 위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메이저 피처, 마이너 피처 나눴는데 최소 4개 이상을 이 중에서 4개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된다가 이제 진단 기준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다 뭐 잘 아시는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실 건데 프로드로말 심텀이나 뭐 콜티컬 시크니스가 좀 증가했다. 이런 것들은 마이너에 해당하는 것이고, 프랙처 힐링이 좀 늦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실제로 임상에서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체크할 때 엑스레이 보시게 될 거고, MRI, 그리고 본스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보고되는 것도, 엑사로 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패소제네시스 자체가 완전히 뭐 이해된 건 아니고, 근데 결국에 이제 본 턴오버 문제가 있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컨트리뷰팅 팩터들에 대해서 이제 돼 있는데, 본 턴오버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겠지만,
아시아에서 이런 환자들이 많고, 그런 이제 보잉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몰폴로지컬, 이런 스트레스 차이 때문에 이것도 컨트리뷰팅 팩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나 약물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의나 뭐 어떻게 해서 외생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치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드럭 헐리데이 개념, 그리고 수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약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논문 여러 가지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뭉뚱그려서 뭐 몇 년에서 몇 년, 올해 이제 나왔는 2024년 그 자료에서도, JPJS 자료에서도 뭐 몇 년에서 몇 년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레코멘데이션 하기로는 5에서 7년 정도 썼으면은 2에서 3년 정도는 좀 쉬어줘라. 이런 말인데, 뭐, 5년까지도 이제 5년 정도 썼다. 그 전에 이제 끊고 좀 끊는, 뭐, BP 제제는 좀 쉬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근데 주사제가 많이 나와서 저희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대학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BP 제제는 많이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있고 다른 로컬에서나 다른 데서 이런 치료를 받고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컴플리트든 컴플리트든 일단 프랙처가 이제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무조건 끊는 게 1번이겠고, 그다음에 아나볼릭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전상 당연히 로모조주맙도 되게 되는데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기본적으로 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못 쓰는 경우, 예를 들어 CKD 환자, 좀 키드니가 많이 안 좋다든지, 뭐 매일 맞는 거를 진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요새는 뭐 롱소주맙도 좀 권유를 드리고 있는 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2023년도 저희 그 뭐 우리나라 논문에서 또 이제 스테리파라타이드 이제 이게 프랙처 힐링에 또 도움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문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좀 도움이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일 최근에 또 NEJM에서 이제 BP가 그러면은 뭐 저렇게 최근에는 다 주사제를 쓰고 약제 이제 복용하는 걸로 했을 때 그럼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티피컬 프랙처 환자들 왔을 때 뭐 안 좋은 약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뭐 당연히 좋은 약이고, NEJM에서도 에이티피컬 프랙처 이제 위험성 자체가 뭐 엄청 낮은 거고 실제로 이 약은 좋은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하는 거는 뭐 이제 만약에 뭐 프로필락틱하게 수술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완전 부러지고 나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어 대부분이 이제 IMA를 하시게 될 거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반대쪽 네일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는데, 뭐 단종되는 모델도 좀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커버처나 이런 거 봤을 때 어, 신데스에 있는 FRN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리 포인트를 잡을 때 뭐 아예 이제 바깥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좀 미디얼 쪽으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 피리포미스 포사 쪽으로 아예 붙여서 한다든지 그런 보잉을 고려를 해서 수술 줄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대 이제 오창욱 교수님이 JBJS에도 뭐 쓰고 이랬던 논문인데, 결국에 이제 아시안에서 많고 아까 앞에 컨트리뷰팅 팩터에서 이제 보잉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교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치료가 좋지 않냐 그러는데, 전 실제로 아직은 제가 이렇게 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위에는 이렇게 커스텀 메이드 이제 네일이 있으니까 뭐 피머 쪽에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실험한 건데, 실현화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트 이렇게 프리밴딩 플레이트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3D 프린팅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시간과 노력과 뭐 실제 대학에서 겨우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베일런스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제 민병호 교수님 쓰신 논문 중에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위치, 평소에 이제 프로드로말 심텀, 그리고 반대쪽이랑 이렇게 봤을 때 점수를 매겨서 8점 이상이면은 이런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런 논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반대쪽을 잘 보고 위치도 좀 잘 보고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추가로 이제 얼라셰프트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한번 뒤에서 케이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최근에 JBJS에 나왔다는 거기에서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해서 그레이드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나중에 논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제가 보면서 저도 뭐 부끄러운 케이스도 있고, 부끄러운 케이스 위주로 이제 들고 나와서 저도 느낀 바를 좀 보여드리면서 에이티피컬 프랙처에서 주의할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73세 여자고, 뭐, 허리가 이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왔고, 미피 제제는 오래 썼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허리만 봐도 굉장히 뭐 좋지 않아 보임, 그냥 뭐 제가 허리를 잘 볼 줄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엄청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당연히 허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찍었는데 레트로버티드 아스타블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다른 곳에서 허리 진료만 실컷 보다가 이제 저한테 오신 분인데요. 이렇게 뭐 수술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하다가 제가 이렇게 또 깨먹기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본 스캔을 했는데 그럼 반대쪽은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반대쪽은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가 와서 뭐 오른쪽이 계속 아프다 하니까 제가 불안해가지고 뭐 계속 경과는 봤는데 여기는 이제 잘 힐링이 다행히 되었고요. 오른쪽이 이제 계속 걱정이 돼서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에이티피컬 뼈물 프랙처가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이런 식으로 깨먹은 적도 있고 하다 뭐 안쪽으로 가니 바깥쪽으로 하니 하다가 뭐 GT를 날려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했었는데요. 뭐 점점 이제 FRN을 선호를 하게 된 이유는 여기가 이제 가늘기 때문에 프록시말 쪽이 할 때 깨먹는 일들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롱넬 TFNA라든지 다른 것들은 프록시말 포션이 뚱뚱해서 가면서 좀 깨먹는 일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있고 뭐 계속 진료는 이제 보셨는데 엑스레이나 검사는 계속 좀 거부를 좀 하셨던 분인데 결국에 이제 찍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고 MRI를 찍었을 때 뭐 왼쪽은 큰 문제가 없이 오른쪽 병변이 이렇게 있었고요. 치료 자체는 이제 졸렌드로닌 애시드를 IV로 한 번 맞았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고 해서 제가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수술을 했는데 하다가 또뭐 깨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빨리 수술을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어, 조금 삐져나오고 뼈는 계속 좀 잘 이제 안 붙는 것 같은 와중에 반대쪽이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MRI상 분명히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부러지는 케이스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제가 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수술을 뭐 이렇게 하고 지내고 뭐 엔트리 포인트도 다르게 해서 수술을 했었고 잘 지내고 뭐 있는 와중에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뭐 이런 식이 되고 뭐 부서지진 않는데 뼈가 계속 잘 안 붙습니다. 네, 이러다가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좀 다시 손 보려고 하니까 다시 경북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칠곡 경북대에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한번 또 겪었는데 이제 제일 최근에 이 케이스가 있었는데 요분이 이렇게 한번 에이티피컬 프랙처 이제 있기 전에 프로필락틱하게 박았는데 이분도 처음에 이제 여기 병변이 보여서 MRI 찍었는데 여기만 병변이 보이고 여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경과를 보는데 4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분명히 괜찮았는데 아까 앞에 환자처럼 이런 일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 프로드로말 심통도 특별히 없었고 이래서 이 부분이 뭐 제가 이제 요새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라서 한쪽이 있으면 그냥 반대쪽을 거의 무조건 하는 그런 게 좀 생겼는데요, 제가. 사실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환자한테는 항상 그렇게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겪어봐서 그렇다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이게 잘 안 낫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뭐 어느 정도 조금 베루스가 됐지만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잘 안 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돼서 와서 지난주쯤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수술 제가 이제 뭐 다시 네일도 다시 바꾸고 플레이팅까지 하고 봉그раф도 하고 해서 이제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경험을 했을 때 보면 에이티피컬 프랙처가 참 힐링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분명히 반대쪽을 서베일런스를 한다고 했는데도 괜찮다 싶은데도 부러지는 케이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얼라셰프트 이야기했는 거는 제가 이게 한림대 있을 때 그걸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골절이 생겨서 이렇게 수술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본스캔을 찍었는데 우연히 피머에 이게 발견돼서 이렇게 프로필락틱 네일링을 이제 그때 같이 계시던 교수님께서 하셨었고요. 그래서 뭐 힐링 이렇게 얻었는 사진은 제가 구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얼라셰프트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검사를 해주면 어떨까. 피머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 나왔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딱 맞추려고 오늘 조금 어, 아주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일단 정의나 특징 당연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진단은 이제 허리 쪽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드럭 헐리데이 개념 이런 게 이제 환자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실제로 서전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잉이나 그리고 임플란트 셀렉션 그리고 수술 술기상의 엔트리 포인트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MRI가 괜찮았다 할지라도 반대쪽을 항상 잘 봐야 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찝찝하면은 프로필락틱하게 미리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일반적인 골절보다는 뼈가 진짜 잘 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리파라타이드를 진짜 억지로 계속 쓰게 하는데도 잘 안 낫는 경우들이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라셰프트도 좀 생각을 같이 해주면서 보는 거는 이제 MRI 괜찮을 때 반대쪽 보는 것처럼 그런 것도 생각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냥 뭐 정의 말씀드렸지만 뭐 특성하고 컨트리뷰팅 팩터가 있다.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오늘 발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기회 주셔서 예, 죄송합니다. 네, 그 시작하겠습니다.